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사실 그 ESG 경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개별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아이러니하게 요즘 들어서 ESG 경영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탄 발전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 뭐 호주만 하더라도 에너지 비용이 너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원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싼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조금은 과거와는 작년, 재작년과는 다르게 이 ESG 투자, ESG 경영의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들을 시장에서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 안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한다면 ESG 활동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시장 측면에서 좀 어떠한 제도 개선과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어떠한 측면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경영을 하면 이것들을 좀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조금 장표에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관련해서 이제 진행 중인 그 연구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그 ESG 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이 기업 가치 측면에서, 장기적인 기업 가치 측면에서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그런 연결고리가 강건해야지만 사실 ESG 투자든 ESG 경영이든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이런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런 결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실증 결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조금 앞서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을 열심히 하고 ESG 경영에 대한 성과를 잘 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본 시장에서 펀 밸류에 반영해주는 그런 경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ESG 경영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PER 또는 PBR 이러한 그 주가의 평가 배수를 높임으로써 기업 가치가 상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경영자들이 ESG 활동에 집중을 하고 또 투자자들도 ESG 성과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정말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로가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하고 또 지속 가능한 ESG 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 과제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ESG와 관련된 공시 환경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 이중 중요성이라고 해서 기업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성 요소, ESG 요소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경제나 환경이나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공시를 하라라는 그런 관점의 그 공시를 강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업 가치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업 공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그 재무 정보의 공시와 관련되어 있는 국제 회계 기준 IFRS를 만든, 제정한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의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국제 통합보고위원회, 통합보고 체계에 대한 그 이니셔티브였던 국제 통합보고위원회와 그 다음에 업종별 세부 주제를
이렇게 제정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SASB) 그리고 기후정보기준위원회 이런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들을 다 통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는 그런 그 글로벌 기준선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해서는 이미 공개 초안을 마련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준안의 대표적인 특성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이중 중요성을 강조하던 것과는 다르게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서 투자자와 그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 중요한 지속 가능성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좀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그래서 기업 가치와의 연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조금 자율 공시에 입각을 해서 이러한 지속 가능성 관련 주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기후 관련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굉장히 전향적으로 스탠스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그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해서 공시 의무화를 추진을 한 배경은 바로 기후 관련 클라이밋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기업 가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업 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인증까지 의무화를 하는 그런 전향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 기조를 놓고 판단을 해보면 앞으로 ESG에 대한 경영은 기업 가치와는 동떨어져서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업들이 이런 ESG 경영을 했을 때 어떤 그 장기 기업 가치 측면에서 정말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가치 창출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바도 단순히 그냥 그 주주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배척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그 관점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영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리는 이렇게 ESG 경영을 했을 때 어떠한 그 가치 창출 경로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들을 조금 살펴보면 아직 이러한 입체적인 분석을 한 연구들은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늘상 말이 나오는 것이 만성적인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치 할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ESG 성과를 개선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그 밸류에이션 경로 할인율이 감소가 되면서 기업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만성적인 가치 할인 현상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ESG 경영의 역할이 어떠한지 이런 심층적인 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그 ESG 펀드 상품들이 생겨나면서 ESG 관련 펀드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ESG 펀드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인, ESG 요인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을 해서 사실 ESG 성과가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ESG 성과가 나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면서 사실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펀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했을 때 아래 이제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굵은 실선이 실제로 실현한 수익률이고 이 얇은 실선이 이제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펀드들이 보면 ESG 펀드들이 벤치마크를 하회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학계에서는 이제 그 ESG 경영을 잘 할수록 덜 위험하기 때문에 리턴도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 ESG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나 또 ESG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ESG 경영을 잘 함으로써 기업 가치가 제고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ESG 인게이지도 하고 그리고 투자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제로 해소하지 않으면 ESG 투자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ESG에 대한 관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ESG 성과를 개선하고 그 ESG 성과의 개선이 기업 가치를 제고해서 지속적으로 ESG 투자가 활성화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현재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ESG 활동이 실제로 가치 창출에 효과가 있는지를 글로벌리 살펴본 연구 결과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한 그 연구 방법론을 차용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떻게 가치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ESG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은 식상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ESG의 활동, ESG 성과와 기업 가치 간의 관련성이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ESG 성과가 높은 기업이면은 당연히 좋은 기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그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인과성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ESG 성과가 원인이 돼서 그것이 기업 가치를 직접적으로 제고하는 요인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ESG 투자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ESG 성과가 주로 이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먼저 현금 흐름 경로입니다. 그래서 ESG 성과가 높은 기업은 대체로 기업 경쟁력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ESG 성과 개선을 통해서 실제로 수익성이 증대가 되고 그것이 배당 현금 흐름의 증가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을 좀 저감하는 그런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나 뭐 이런 무형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수익성 측면에서 미래 배당 현금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배당도 많이 주는 그런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보시면 Q1이 이제 ESG 성과 기준으로 하위 20%에 해당이 되고요. Q5가 ESG 성과 기준으로 상위 20%에 해당이 되는데 ESG 성과가 낮은 집단에 비해서 ESG 성과가 높은 집단이 수익성 측면 좌측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수익성도 높고 또 우측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배당 수익률도 높게 나타나는 그런 실증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업 고유 위험 경로인데요.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이게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이제 고도화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트로버셜한 그런 배드 뉴스의 발생 빈도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규제 준수 위반, 컴플라이언스 이슈들 그런 것들을 통제를 못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벌과금이나 소송 비용 등이 나갈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뭐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통제를 못했을 때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ESG 경영을 잘 했을 때 얼마나 유의미하게 통제가 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ESG 성과가 높은 글로벌 기업들이
악재 발생 빈도가 훨씬 적고 그다음에 기업의 고유 위험도 유의적으로 낮다라는 그런 실증 결과들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ESG 성과가 좋은 기업들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건도 안 되는 그런 배드 뉴스가 발생을 하는 반면에 ESG 성과가 나쁜 기업들은 1년에 두 건 이상의 그런 악재가 좀 발생하는 경향이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위험으로 좀 설명되지 않는 그런 고유 변동성 측면에서도 실제로 기업 고유 위험이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그런 실증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ESG 성과를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시장이 이를 이제 제대로 좋게 평가를 해주느냐라는 측면을 본 것이 이게 가치 평가 경로인데요. ESG 성과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 좋게 내서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그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계속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장에 보여줬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적용을 해서 기업 가치가 좀 향상되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ESG 성과가 높을수록 실제로 자본에 대한 조달 비용이 낮게 나타나고 시장에서의 멀티플도 훨씬 더 후하게 받는 그런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어떤 그 글로벌 시장,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ESG 경영을 열심히 할수록 실제로 배당 측면에서 수익성도 제고가 되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현금 흐름 경로도 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비용들이 통제가 되면서 기업의 고유 위험 관점에서도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경로가 확인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시장에서 잘 알아주고 또 가치 평가에 반영해주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아직 그런 연구는 조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가치 창출 경로에 입각을 해서 좀 입체적인 검토를 장기 시계열을 고려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들은 건너뛰고 현금 흐름 경로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까 안상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배당 현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배당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는 수익성 관련된 지표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영업활동 측면의 어떤 마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업활동 측면에서의 어떤 현금 창출력 이런 부분들에서 모두 글로벌 기업들과 유사한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ESG 성과를 높이 낸 ESG 상위 성과 20%인 기업이 하위 20%인 기업보다 매출액 영업 이익률도 유의적으로 높고 영업 현금 흐름 수익률도 유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한 해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다음에 사실 5년 이후까지도 이렇게 장기적인 패턴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 경로 측면에서 굉장히 장기 기업 가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이 정말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운전자본 관리를 또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도 굉장히 기업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그 결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성 측면도 한번 봤습니다. 이 ESG라는 것이 사실 비재무적 성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어떤 노동력이나 자본을 투입을 했을 때 응당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생산물 아웃풋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생산을 달성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사실 총 요소 생산성 개념인데
이 무형 자산의 어떤 생산성, 기술 생산성을 의미하는 이런 총요소 생산성이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에게서 이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생산성, 무형 자산 측면에서의 생산성이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 격차가 유의미하게 확인이 되고, 이 총요소 생산성도 역시나 뭐 3년, 4년, 5년까지 이렇게 장기간 유지가 되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경로는 우리나라 기업 부문에서도 굉장히 잘 작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유 위험 경로를 봤더니, 고유 위험 측면에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ESG 점수가 좀 낮은 기업들은 뭐 동종 산업 내에서 어떤 유사 규모 기업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비체계적인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ESG 종합 점수가 높은 기업들은 그 고유 위험이 굉장히 이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폭락 위험, 얼마나 이 컨트로버셜한 배드 뉴스가 많이, 악재가 많이 발생하느냐, 그 빈도를 살펴봤을 때도 ESG 성과가 좋은 기업들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건도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진 않지만, ESG 성과가 나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2건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ESG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그 단기간의 어떤 변동일 수도 있지만, 기업 가치가 폭락을 하는 그 빈도 측면에서 1년에 2번 이상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ESG 성과와 어떤 기업 가치 간의 관련성이 앞서 말씀드린 현금 흐름 경로뿐만 아니라 기업 고유 위험 경로 측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실증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이제 목차를 설명드리면서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치 평가 경로는 좀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ESG 경영에 대한 그 노력들을 기업들이 기울이고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본 시장이 좀 제대로 평가를 해주고 있느냐, 그런 측면을 조금 봤더니, 소위 말하는 PBR 또는 그 장부 가치에 대한 평가 배수, 그다음에 PER 이익 가치에 대한 평가 배수가 오히려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일수록 낮은 멀티플을 좀 적용을 받고 있다라는 그 실증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결과와는 사실 정반대되는 결과여서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금 흐름 경로 측면에서 또 기업 고유 위험 경로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결과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업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는 밸류에이션 멀티플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ESG 경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나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사이드에 대해서도 ESG 경영에 좀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집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밸류에이션 경로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유인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잘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좀 시급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로가 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ESG 성과가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그런 그 가치 관련성이 왜 낮게 나타나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산업적인 특성에 기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그 X축, 이제 가로축이 이제 성장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ESG의 종합 점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로 지금 에너지 섹터라든가 산업재 섹터라든가 유틸리티 섹터, 이렇게 특히 이제 E나 S 측면에서 ESG 성과의 개선이 필요한 좀 시급한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ESG 성과를 좀 개선하려는 경영의 노력이 이런 에너지 산업재 유틸리티 섹터를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나 의료 섹터와 같이
상대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이나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ESG 성과의 개선의 요인이 조금 떨어지는 섹터에서 조금 ESG 경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아직은 그 에너지 섹터나 유틸리티 섹터에 비해서 조금 노력이 덜한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그 유틸리티나 에너지, 산업재 같은 섹터가 사실 성장성이 이미 성숙한 산업이고 좀 성장성이 떨어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의 어떤 내생적, 전통적 산업의 특성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조금 이렇게 후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특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선 분석들이 이러한 그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산업적인 특성이라든가 규모 요인들을 좀 통제한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박한 그런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받고 있는 다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원인들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낮은 경제적 유의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제가 그래프를 제시를 하면서 이제 G 분포에 의한 G 스코어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G 스코어의 폭을 보시면은 이렇게 ESG 성과를 개선을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얼마나 그 기업의 펀더멘털한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런 경제적 유의성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런 G 스코어가 개선되는 폭 자체가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성숙해 있고 투자에 대한 여력이 있고 이런 대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경제적 유의성이 작다 하더라도 어떤 평판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ESG 경영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이제 중소규모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성과를 개선을 하고 그런 부분에 경영 성과를 개선을 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그런 중소규모 입장에서도 과연 ESG 경영에 대한 투자가 정말 ROIC가 나오는 투자인가에 대한 측면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경제적 유의성 때문에 아직은 좀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좀 후하게 쳐주지 못하는 현상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인과관계가 굉장히 약하게 나오는 측면도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앞선 글로벌 그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과관계를 좀 고려한 그 분석을 했을 때도 그 ESG 성과가 개선이 됐을 때 기업 가치가 제고되는 그런 결과들이 확인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분석을 했을 때는 조금 결과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ESG 성과가 개선을 됐을 때 실제로 경영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ESG 성과를 조금 더 높였을 때 그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실제로 연계가 되느냐를 살펴봤더니 현금 흐름 경로든 기업 고유 위험 경로든 모든 결과가 조금 스테이블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ESG 성과를 개선을 하더라도 기존의 기업 가치 창출 경로 측면에서 분명히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요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분석 결과들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그 ESG 성과를 개선을 했을 때 이것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살펴봤더니 여전히 이제 그런 실증 증거를 확인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ESG 성과가 기업 가치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어떤 수준 분석, 소위 말하는 레벨 분석에서만 이런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투자 여력이 있는 대규모 기업, 이미 성숙한 기업, 기존의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ESG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하는 것이 현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좀 더 적합한 그 분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이 미래에도 그것이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을 분명히 분석에 그 의미 있게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 결과가 앞으로 유지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결과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안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ESG에 대한 경영을 이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그 공급망 측면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지금 불거질 정도로 사실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맞이하고 있는 환경은 ESG를 분명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짐이 체인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오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은 좀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ESG 경영을 중시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로 자리가 잡히고 있고 또 금융회사가 이런 ESG 성과에 기반을 해서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원활한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ESG 경영을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유인은 충분히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규제적인 입장에서도 사실 작년에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법이 사실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반영을 해서 이 그 법제화된 것에 대한 비용 요인 앞으로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한 40% 정도 감축을 해야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인가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분석에 반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그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엄밀하게 그 조금 이렇게 신뢰성 있게 추정이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크루드하게 추정을 해보더라도 사실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그 위험은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사실 결산기만 되면 그 이자 비용 측면에서 뭐 한 개 기업이 얼마만큼 늘었느니 이런 얘기들이 정말 자주 보도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조만간 탄소 비용, 탄소 배출 비용 측면에서 한 개 기업들이 좀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사실 현재 그 2020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들을 보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이 앞으로 이 추산의 문제는 있지만 이런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를 내부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런 그 감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탄소 한 개 기업의 출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떤 레짐이 변화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서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금 흐름 경로 측면이나 기업 고유 위험 경로 측면에서는 분명히 기업 가치하고 조금 연관되는 결과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가치 평가 경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인과성도 좀 떨어지고 경제적 유의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ESG 투자가 정말로 기업 입장에서 이게 유인이 되는가,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ESG 성과가 높은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또 앞으로 이제 ESG 투자가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ESG 투자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개선 과제를 검토를 해봐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 안 센터장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핵심적으로 좀 중요한 ESG 활동이 무엇인가를 좀 식별하고 그런 것에 대한 성과 개선을 집중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시 환경 변화가 사실 기업 가치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재무적 성과를 좀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시 환경이 많이 그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사스비 기준으로 좀 중요한 활동에 좀 집중해서 ESG 성과를 개선을 한 기업들이 자본 시장에서 초과 수익률, 초과 성과를 낸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그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 활동을 집중을 했을 때 그러한 공시 정보가 기업 가치를 훨씬 더 잘 설명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외의 선행 연구 결과에 착안을 해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의 영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기업들 중에서도 사스비 기준을 따라서 공시를 하는 기업이 있고 또 블룸버그의 그 이런 얼마나 중요한 사스비 기준에 입각해서 얼마나 중요한 지속 가능성 활동에 집중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지를 지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좀 살펴봤더니 우선적으로 ESG 성과가 직전 연도 대비 악화가 된 그런 집단에서 중요도별로 중요성별로 단기적인 시장 반응을 봤더니 일단은 ESG 성과가 악화된 집단에서는 그 중요한 ESG 활동에 집중을 하고 공시에 집중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유의미한 그런 주가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ESG 성과가 개선이 된 집단을 좀 살펴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ESG 성과가 개선이 된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스비 기준에 입각해서 중요한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활동의 성과 개선에 집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장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시에 집중을 한 그 기업들이 이제 빨간 선이고요. ESG 성과를 개선을 했지만 그 성과 개선이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재무적 관점에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의 그 ESG 성과 개선에 집중을 하고 또 공시도 좀 소홀히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파란 선에 나타나는데요. 공시 정보에 대한 단기 시장 반응을 봤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ESG 성과 개선과 성과 개선을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공시를 충실하게 했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요.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그 시계열을 확장을 해서 사실 250거래일이면은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인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길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사실은 이 시장이 이 ESG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닝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잘 알려진 재무 변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드리프트하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직각으로 꺾일 정도로 단기간에 이런 정보를 기업 가치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그 ESG 성과 정보에 대한 그 시장의 반응은 조금은 더디지만 그래도 한 시계열을 6개월, 1년 이렇게 좀 확장을 했을 때는 시장이 ESG 성과 개선이 특히나 중요한 주제를 위주로 이루어졌을 때는 기업 가치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엿보이는 결과여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했을 때 투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봤더니 이 굵은 빨간 실선이 ESG 성과가 개선 정도가 높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집중해서 공시와 함께 이루어졌을 때를 의미를 하는데 그랬을 때 보면 이러한 ESG 투자는 정말 지속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로 다른 모든 집단들을 굉장히 그 아웃퍼폼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밸류에이션 경로가 우리나라에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집중해서 또 공시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가치평가 경로도 우리나라에서 좀 작동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가능성도 좀 엿보이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기업들이 중요한 ESG 주제를 식별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성과 개선에 집중하는 그런 노력, 경영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공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유인 체계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0%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5%대로 올라오는 데는 뭐 15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게 다시 10% 이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요인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사실 어떤 공시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정말 열심히 공시를 합니다. 성장의 기회가 있고 ESG의 확산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기회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세하게 이렇게 강제하지 않아도 공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아까 기후 위험도 클라이밋 리스크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위험 요인에 있어서는 사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공시를 할 유인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투자 의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공시를 좀 잘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의무 공시 제도를 포함을 해서 공시 유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단계적 의무화 일정이 이제 거래소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지배구조 보고서하고 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하고 만약에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필요성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그 ESG 요소와 관련해서는 각종 개별법에 의한 공시 의무, 그다음에 정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상의 공시 의무, 그다음에 거래소의 기존의 공시 의무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나 지배 구조 보고서 이런 데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중복 요소들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해서 효율화를 해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안 센터장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공시의 신뢰도를 좀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ESG 경영에 대한 그 중요도가 사실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서 어떠한 중요한 주제를 이제 그 식별을 하고 성과 개선에 집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깊이 고민을 하고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하고 좀 잘 소통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밸류에이션 경로도 좀 잘 작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지속 가능한 그 ESG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